어제 제 수술실에서 또 한 분의 귀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78회를 사셨던 어르신으로 평생 건강을 자부하시며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 발을 헛디뎌 넘어지신 그 순간이 어르신의 삶을 송두리째 멈추게 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실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도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걷기만 잘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성실히 실천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걷기만 고집한다면 연세가 드실수록 예기치 못한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변화를 겪습니다. 근육의 양은 서서히 줄어들고 몸의 균형을 잡는 감각은 둔해지며 뼈는 자신도 모르게 약해져 갑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우리 몸에는 분명한 위협 신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저 걷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모세 현상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몸 전체의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한 번의 넘어짐은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주저앉게 되면 이전의 일상은 무너지고 자녀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지난 60여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보며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들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분명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넘어진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노년에도 타인의 도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몇 가지 기본적인 운동의 힘에 있었습니다.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매일 짧은 시간만 투자하면 넘어질 위험을 크게 낮추고 혼자서도 씩씩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효과를 확인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렸던 이 운동들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42%나 높아지고 놀랍게도 기억력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태건입니다. 올해로 80이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나이가 들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여전히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수술도 집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제 증손자를 번쩍 안아 올릴 수 있을 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 나이에도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누르는 걱정은 단 하나, 바로 어르신들의 낙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저는 매일같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 곁을 떠나신 그 어르신처럼 말입니다. 그분 역시 30년 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걷기 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족, 그 한 번의 넘어짐이 그분을 영영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토록 성실하게 몸을 움직였는데도 말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연구하면서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걷기 운동, 물론 중요합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한 근력 강화 운동, 균형 감각 훈련,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지키는 운동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걷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독립적인 노후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 중 상당수가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삶의 균형을 송두리째 잃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한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운동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지켜줄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두 발로 서지 못할 가능성이 절반에 이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그렇게 낙상을 경험한 어르신 3분 중 1분은 1년 이내에 세상을 떠나신다는 통계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수많은 병원에서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며 저 또한 수없이 목격해온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너무나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걷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름대로 운동하고 있으니 문제없을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이 정말 안전한 대비책이 될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화는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매년 평균 1~2%씩 근육은 소실되고 뼈는 약해지며 균형 감각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둔감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걷는다 해도 잘못된 자세나 방식으로 운동하면 오히려 관절이나 척추에 무리를 주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늙는 것은 거울을 통해 주름이나 탄력 저하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어떻습니까? 서서히 줄어드는 근육량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에 더욱 간과하기 쉽고 그래서 더 치명적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생활 중 아주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침상 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번 눕게 되면 근육은 더욱 빠르게 사라지고 결국 다시 일어나 걷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식사하고 화장실에 가고 외출하는 이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점점 어려워지며 결국 자녀나 가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박영순 어르신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76이셨던 박 어르신은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성실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몇 바퀴씩 도셨고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며 늘 웃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집 안 화장실에서 잠깐 미끄러지셨을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사고로 대퇴부, 허벅지뼈, 골절을 입으셨고 병원에 누워 석 달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후로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지요?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넘어짐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준비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60년 넘는 시간 동안 환자분들을 치료해오며 저는 분명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진짜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4가지 운동이 있다는 것을요. 이 4가지 동작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낙상 위험은 38%나 줄어들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확률은 42%나 높아집니다. 심지어 기억력까지도 무려 27%나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걷기만 할 때와 비교하면 근육 강화 효과는 3배, 균형 감각은 4배 이상 좋아지는 결과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어떤 운동이냐고요? 궁금하시죠? 걱정 마십시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헬스장이나 값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집안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이 운동들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매일 수 킬로미터를 걸어도 근육은 계속 줄어들고 뼈는 더 약해지며 낙상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4가지 운동만 성실히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나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시작해 볼까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이라고 다를 게 있을까요? 매번 미루기만 하던 그 시작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단 하루만이라도 투자해 보십시오. 믿어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당당하게, 오래도록 움직이는 삶을 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 걸음 내디뎌 볼까요? 첫째,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한 균형 운동. 여러분, 우리는 왜 넘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근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발이 미끄러져서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흐려지는 균형 감각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던 동작들이 어느 순간부터 불안정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몸이 휘청거리거나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는 경험. 그 낯선 불균형은 사실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신체의 변화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82의 연세에도 평소 참 건강하셨던 분이었죠. 어느 날 거실을 걷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무릎에 심한 멍이 들어 한동안 걷는 것조차 두려워하셨습니다. 그 일 이후로 눈에 띄게 활동이 줄어들고 소극적으로 변하셨죠.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그로 인해 움직임이 줄어들며 활동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은 결국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넘어진 이유를 곱씹기보다 넘어지지 않기 위한 준비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균형 훈련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넓은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몸의 중심을 다시 찾고 흔들리는 자신감을 붙잡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한 발로 서기. 얼핏 보기엔 너무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효과가 숨겨져 있습니다. 방법. 먼저 넘어질 염려가 없도록 벽이나 튼튼한 의자 옆에 섭니다.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 균형을 잡아봅니다. 처음엔 10초를 목표로 하되 힘들다면 5초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점점 익숙해지면 지지하던 손을 떼고 도전해보시고 나중에는 눈을 감고도 시도해보세요. 시각 정보가 차단되면 균형 감각이 훨씬 더 빠르게 향상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을 하루 3번만 반복해도 막상 위험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한 발서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넘어질 확률이 무려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천천히 회전하기. 혹시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났을 때 눈앞이 빙글 도는 듯한 어지러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귀 안쪽에 위치한 평형감각 기관인 전정기관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전정기관은 우리가 중심을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둔해지면서 어지럼증이나 불균형한 움직임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되고 결국 낙상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를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 바로 천천히 회전하기입니다. 방법. 양팔을 옆으로 벌려 균형을 유지하며 똑바로 섭니다. 그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몸을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려봅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요. 이제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도 부드럽게 돌면서 몸의 감각을 하나하나 깨워줍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동작은 귀 안의 전정기관을 자극해 균형 감각을 되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께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 처음 시도할 때는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너무 빠르게 돌면 오히려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주 천천히, 마치 물결처럼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 회전 운동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몸이 점점 더 안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예고 없이 몸이 휘청거리는 순간도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발 뒤꿈치 들기, 까치발 운동. 균형 감각을 기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하체 근력, 특히 종아리 근육의 힘입니다. 종아리가 약하면 몸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 발로 섰을 때 불안정해지기 쉬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방법. 벽이나 안정된 의자를 가볍게 짚은 채로 바르게 섭니다.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까치발 자세를 만듭니다. 이때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몇 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뒤꿈치를 내리면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하루 10번씩 3세트 반복합니다. 처음엔 5번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종아리가 단단해지고 걸음걸이도 훨씬 탄탄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운동을 지속하면 다리의 피로가 줄어들고 장시간 걸어도 덜 지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넘어질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76의 박영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넘어지신 이후로는 혼자서 걷는 것조차 무서워하시며 예출도 꺼리셨죠. 그런데 그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한 발로 서기, 천천히 회전하기, 그리고 발 뒤꿈치 들기, 이 세 가지 운동을 성실히 이어가신 결과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겨우 5초만 서 있어도 다리가 후들거렸던 분이 이제는 30초를 너끈히 버티시고 까치발 운동도 수십 번씩 거뜬히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올리시자 두려움 대신 웃음이 찾아왔고 걷는 발걸음에도 당당함이 실리게 되었답니다. 시간은 우리 몸을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것이죠. 균형 운동,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균형을 잃은 몸은 작은 외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기 쉽고 그 흔들림이 곧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위한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결국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삶의 활력을 되찾는 근력 운동.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몸에서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기에는 거의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예전보다 힘이 더 들어가는 느낌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점점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도 벅차게 느껴지며 식사 후 간단한 설거지조차 버거워집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고 활동량이 줄어들수록 근육은 더욱 빠르게 소실됩니다. 이 악순환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급격히 쇠약해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결심에서 비롯됩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실수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은 이제 나를 더 단단히 지켜줘야 할 때야라고 조용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지탱해줄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작고 사소한 충격에도 쉽게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게 되면 뼈가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시 아기 걸음마를 떼듯 걷는 일이 두려운 과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근육을 키우는 것에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잡한 운동기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오늘 당장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 함께 따라 해보십시오. 의자에서 일어서기. 누군가 보기엔 너무 간단하고 쉬워 보여서 이게 운동이 될까 싶겠지만 사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방법. 먼저 안정감 있는 의자에 앉습니다. 두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입니다. 손은 허벅지 위에 두거나 앞으로 살짝 뻗은 상태로 천천히 엉덩이에 힘을 주며 일어납니다. 다시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10번이 어렵다면 5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힘이 부족하다면 의자 팔걸이를 잡아도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 과엉덩이 근육, 둔근, 이 점점 탄탄하게 강화됩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계단을 오를 때 한층 가벼운 발걸음을 느낄 수 있고 갑작스러운 낙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운동을 습관처럼 이어오신 분들은 다리 힘이 붙어서 더 멀리,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수병 들기, 팔 근력 운동. 나이가 들면 다리뿐 아니라 팔의 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팔 근육이 약해지면 물건을 드는 것, 옷을 입는 것, 심지어 머리를 감는 등의 단순한 일상 동작조차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방법. 500ml짜리 작은 생수병에 물을 채워 양손에 하나씩 쥡니다. 또는 적당한 무게의 아령. 팔꿈치를 옆구리에 고정한 채 천천히 물병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다시 천천히 팔을 펴서 원래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 동작을 하루 10번씩 3세트 반복해보세요. 손에 힘이 붙기 시작하면 생수병의 용량을 1리터로 늘리거나 한 손에 드는 무게를 조금씩 늘려보세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팔과 어깨 주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강화되어 가벼운 물건은 물론이고 장을 본 물건도 자신 있게 들 수 있게 됩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발뒤꿈치 들기, 종아리 근력 강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며 몸 전체를 지탱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종아리가 단단해야 걷는 것도 서 있는 것도 한결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앞서 균형 운동에서도 소개했지만 근력 강화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방법. 의자 등받이나 벽을 가볍게 짚고 똑바로 섭니다. 천천히 발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려 까치발 자세를 취합니다. 그 상태로 2에서 3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발뒤꿈치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도 하루 10에서 15회씩 3세트 반복해주세요. 처음엔 5번부터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조금씩 익숙해지면 벽이나 의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균형을 잡으며 해보세요. 중심 잡는 능력과 함께 종아리 근육이 탄탄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3가지 간단한 운동을 매일 반복하면 그 변화는 어느 순간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강해지면 단순히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넘어 몸 전체의 균형 감각까지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균형이 좋아지면 걸음걸이도 더 안정되고 예상치 못한 낙상의 위험도 크게 줄어들죠. 게다가 종아리가 튼튼하면
같은 거리를 걸어도 덜 피로하고 오래 걸어도 다리에 쌓이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여기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76의 박정우 어르신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허벅지 근력이 너무 약해 의자에서 혼자 일어서시는 것도 힘겨워하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에는 늘 조심스러움과 걱정이 깃들어 있었죠.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간단한 일상 속 운동이었습니다. 어르신,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연습. 하루에 딱 5분만 해보세요. 힘들면 3번만이라도 괜찮아요. 처음엔 정말로 3번만 반복해도 얼굴이 붉어질 만큼 힘겨워하셨지만 박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셨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엔 10번도 거뜬히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제게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혼자서 계단도 오를 수 있어요. 손주랑 놀이터에서도 같이 놀 수 있고요. 무엇보다 걷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덜 힘들어요. 그 말 속에는 뿌듯함과 자신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근육은 단지 움직임을 위한 부속품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근육이 단단하면 훌륭한 완충작용을 해주어 혹여 넘어지더라도 큰 부상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이름에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알려드린 동작들 전혀 어렵지 않으셨죠? 이제 중요한 건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분명 낯설고 처음 며칠은 근육이 뻐근하고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단 5분만이라도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보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계단이 무섭지 않아지고 2달이 지나면 평지를 걷는 발걸음이 한결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셋째, 부드러운 움직임을 위한 유연성 운동.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찌뿌둥하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허리를 조금만 숙이려 해도 찌릿한 통증이 오고 팔을 올릴 땐 어깨가 뻣뻣하며 무릎을 굽힐 때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지 않으셨나요?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불편함은 단순히 피로나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이 점점 굳어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은 유연성을 잃고 근육은 긴장을 쉽게 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작은 동작 하나에도 불편함이 따르고 몸이 쉽게 지치며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느새 걷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유연성입니다.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유연성 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어렵거나 복잡한 동작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유연성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깨와 목 풀기. 목과 어깨의 긴장이 계속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목 주변 근육이 굳어 있으면 우리 몸 전체의 균형까지도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부위는 바로 목과 어깨입니다. 목 돌리기. 편안하게 앉거나 선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목 옆쪽이 부드럽게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만 움직입니다. 5초 정도 유지한 후 다시 정면을 바라보며 숨을 고른 뒤엔 반대쪽, 왼쪽으로 고개를 천천히 회전시켜 봅니다. 이 동작을 양방향으로 5번씩 반복합니다. 어깨 돌리기. 어깨를 앞으로 천천히 둥글게 회전시켜 보세요. 큰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치 묵은 긴장을 풀어낸다는 느낌으로 10회 반복합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 이번엔 뒤쪽으로 둥글게 10회 돌려주세요. 이 단순한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목과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고
머리로 향하는 혈액의 흐름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 계시거나 스마트폰을 자주 보시는 분들께는 필수적인 움직임입니다. 허리 유연성 운동. 우리 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허리가 굳으면 앉았다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르거나 물건을 들 때 등 일상 속 사소한 동작조차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의 유연성을 지켜주는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허리 돌리기, 몸통 비틀기 등을 곧게 펴고 의자에 바르게 앉습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몸통을 오른쪽으로 회전시킵니다. 허리는 정면을 유지한 채 상체만 부드럽게 틀어주는 느낌으로 시선은 오른쪽 어깨 너머를 바라봅니다. 그 자세로 5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다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허리 주변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각 방향으로 5회씩 반복합니다. 허리 숙이기, 상체 앞으로 굽히기 등을 곧게 세운 채 의자에 앉아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입니다. 손끝이 발끝에 가까워질수록 허리와 등 전체가 시원하게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가능한 만큼만 숙인 채 5초간 유지해주세요. 그 후 천천히 다시 상체를 들어 올리면 됩니다. 이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매일 반복하다 보면 허리와 등 근육이 유연해지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훨씬 덜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다리 유연성 회복 운동. 다리가 굳으면 걷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고 작은 외부 자극에도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부드럽게 유지하면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되고 낙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무릎 펴고 발끝 당기기, 햄스트링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습니다. 그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면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과 종아리가 서서히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 자세로 10에서 15초간 유지한 뒤 다리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반대쪽 다리도 반복합니다. 각 다리당 3회씩 실시합니다. 발목 돌리기.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편히 앉아 한쪽 발을 가볍게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발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려주면 좋습니다. 반대쪽 발목도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걷는 동안 발목이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발목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유연성 운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92의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허리가 심하게 굽어 있었고 걷는 것도 매우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아침마다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요 라고 하시며 힘겹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목, 어깨, 허리, 다리의 간단한 유연성 운동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숨을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움직이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2달이 지나서는 이젠 걸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처럼 몸이 뻣뻣하지 않다고요. 이렇듯 유연성 운동은 단 하루 5에서 10분만 투자해도 우리 몸에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불과 일주일만 꾸준히 해도 몸이 덜 무겁게 느껴지고 한두 달만 지나면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걸음걸이가 더 가벼워지고 움직임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몸이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하면 그 긍정적인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뻣뻣함은 점점 심해지고 결국에는 단순한 일상생활조차 버거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시작해보세요.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유연성 운동들,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둥글게 움직이고,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스트레칭하고,
발목을 돌려주는 그 간단한 동작들만으로도 몸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넷째, 지치지 않는 심장을 위한 유산소 운동.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더는 숨을 쉴 수 없을 것처럼 호흡이 차오르는 느낌. 예전엔 가볍게 오르내렸던 계단이 어느 순간부터는 한 칸 한 칸이 버겁게 느껴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미 기운이 쭉 빠져버린 상태.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 바로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실은 피를 보내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심장이 약해지면 더 이상 충분한 산소를 온몸에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은 쉽게 지치고 늘 무기력하며 때로는 이유 없는 어지럼증이나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심장이 강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 거리를 걸어도 쉽게 지치지 않고 몸이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며 손발끝까지 혈액이 잘 돌아 따뜻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우리 삶의 길이뿐만 아니라 질을 함께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제 유산소 운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집에서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유산소 운동은 이름 그대로 운동하는 동안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뛰게 되고 그 결과 심장 근육이 점점 더 튼튼해집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에는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심장 기능뿐 아니라 폐 기능도 함께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몸 전체의 활력이 살아납니다. 게다가 체지방 감소 효과는 물론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가장 쉽고 강력한 유산소 운동, 걷기. 여러분, 수많은 유산소 운동 중에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주는 운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냥 천천히 어슬렁거리며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심장을 단련하고 건강 효과를 얻으려면 걷는 방식에도 약간의 의도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걷기 운동 방법. 팔을 크게 흔들며 걷기. 걷는 동안 팔을 앞뒤로 활기차게 흔들면 상체 근육까지 함께 운동하게 되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어깨와 등 근육까지 자연스럽게 자극되며 전신의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속도에 변화를 주며 조금 빠르게 걷기, 평소보다 약간 빠른 걸음, 숨이 살짝 차고 땀이 약간 맺힐 정도의 속도로 걸어보세요. 이 정도의 속도는 심장을 활발하게 자극하면서도 몸에 큰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강도입니다. 하루 30분, 꾸준히 걷기.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이 걷기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한 번에 30분을 걷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10분씩 3번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한 달 후에는 여러분의 심장이 새로운 건강 리듬을 타기 시작할 것입니다. 걸을 때는 반드시 바닥이 평평하고 안전한 곳을 선택하세요. 울퉁불퉁한 길이나 경사가 심한 곳은 막상의 위험이 크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발 전체를 안정감 있게 감싸주고 바닥의 충격을 잘 흡수해 줄 수 있는 편안한 운동화를 신어야 합니다. 편한 신발은 곧 안전한 걸음을 의미하니까요.
관절이 불편하다면 대한 운동.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게 걷기보다는 관절의 부담이 적은 다른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중 걷기 운동. 수영장이나 물이 허벅지 높이 정도까지 오는 얕은 곳에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물속에서는 부력 때문에 체중 부하가 줄어들어 무릎이나 발목 같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걸을 때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며 물의 저항을 느끼거나 무릎을 평소보다 조금 더 높이 들고 걸으면 운동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물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전신 근육은 충분히 자극을 받고 심장은 부드럽지만 강하게 단련됩니다. 관절 보호와 심폐 기능 강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실내 자전거 타기. 날씨가 좋지 않아 바깥 활동이 어렵거나 관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을 때는 실내 자전거 타기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안장이 있는 고정식 실내 자전거를 준비합니다. 요즘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접이식 제품도 많아 가정에서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페달을 가볍게 돌리며 5분 정도 몸을 풉니다. 몸이 풀리고 익숙해지면 속도를 약간 올려 15에서 20분 정도 꾸준히 타보세요. 운동하는 동안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너무 빠른 속도보다는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자전거는 무릎 관절에 큰 부담 없이 심장과 하체, 근육을 함께 강화할 수 있어 특히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께 적극 권해드릴 만한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체험한 분이 계십니다. 76세 김정우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어르신은 계단을 오르기는커녕 평지를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오래 서 있는 것조차 버겁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제가 제안한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어르신, 다른 건 몰라도 하루에 딱 10분만 팔을 힘차게 흔들면서 걸어보세요. 쉬워 보이지만 그 10분이 어르신의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10분 걷기를 실천하셨고 2달이 지나자 한 번에 30분을 걸어도 끄떡없을 정도가 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높았던 당뇨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은 이젠 숨이 차지 않아서 외출하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몸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분의 밝아진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유산소 운동은 단순히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위한 5가지 약속.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운동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작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순간 중 하나는 건강해지겠다는 좋은 의도로 운동을 시작하셨다가 오히려 부상을 입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으신 분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79의 김철수 어르신입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운동법을 의욕적으로 따라 하시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져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몸에 가해진 무리한 운동 자체가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운동은 우리 몸의 약과 같습니다. 올바르게 활용하면 튼튼한 건강을 선물하지만 잘못 다루면 오히려 몸을 해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회복시키는 안전한 운동을 위한 5가지 핵심 원칙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건강을 위한 여정에 있어 이 5가지는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지침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천천히, 부드럽게. 운동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서두르지 않기입니다. 갑작스럽게 무리한 운동을 하면 근육은 놀라고 관절은 과부하에 시달립니다. 그 결과는 심한 근육통에서부터 인대 손상이나 골절과 같은 더 큰 부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막 시작한 분이라면 처음엔 단 5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몸이 익숙해짐에 따라 점차 10분, 15분으로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의자에서 5번만 일어났다 앉는 연습부터 시작하고 몸이 적응하면 점차 횟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서서히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이면 우리 몸은 놀라지 않고 안전하게 건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정직한 경고. 무시하지 마세요. 운동 중에 이 정도 통증은 참아야 운동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카롭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 혹은 관절에서 느껴지는 불편한 통증이 있다면 그 즉시 운동을 멈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단순한 근육의 당김이나 약간의 뻐근함은 운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지만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지거나 움직일 때마다 불편하다면 더 이상 운동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운동은 하루 이틀의 성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고 안전하게 오랫동안 지속해야 비로소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무리해서 내일의 건강을 잃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지금은 쉬어야 할 시간이라는 우리 몸의 목소리입니다. 균형 잡기 운동은 반드시 안전한 공간에서 한발석이나 천천히 회전하기 같은 균형 잡기 운동은 반드시 넘어졌을 때 기댈 수 있는 벽이나 튼튼한 의자 등을 옆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혼자 넓은 공간에서 시도하다가 자칫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시작 전 주변에 날카로운 가구 모서리나 미끄러운 바닥은 없는지 환경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바닥이 부드러운 매트나 카페트 위에서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제가 예전에 치료했던 이정순 어르신은 83세 나이에 혼자 거실에서 한발 서기를 시도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손목을 다치신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한동안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운동 전에 반드시 주변을 살피고 위험 요소를 제거한 뒤 시작해야 합니다. 운동 중 호흡을 멈추지 마세요. 들숨과 날숨은 운동의 리듬입니다. 운동을 할 때, 특히 근력 운동처럼 힘이 들어가는 동작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숨을 참으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오르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심하면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 편안한 리듬으로 호흡하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힘을 쓸 때는 숨을 내쉬고 후 힘을 빼거나 준비 자세로 돌아올 때는 숨을 들이마시는 흡 기본 원칙을 지키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단순한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고리이자 운동의 중심축입니다. 숨결이 편안하면 몸의 움직임도 부드러워지고 몸이 부드러워지면 건강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운동 전후, 그리고 운동 중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운동을 하면 땀을 통해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탈수 예방을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본인은 목이 마르지 않다고 느끼더라도 실제로는 몸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하면 피로가 빠르게 쌓이고 근육 경련이나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동을 시작하기 30분 전에 물 한 컵, 약 200ml를 미리 마셔두고 운동 중에도 15에서 20분 간격으로 조금씩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마친 후에도 다시 한번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우리 몸은 훨씬 더 수월하게 운동을 받아들이고 운동 후 회복력 역시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이 5가지 핵심 원칙, 천천히 시작하기, 통증 신호에 귀 기울이기, 안전한 환경 조성하기, 올바른 호흡 유지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를 생활 속에서 꾸준히 지켜나가신다면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안전하고 즐거운 운동으로 더욱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